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EDM 8반 간담회 진행을 맡은 강사 박정은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현재는 자사반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7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육자사 1반이랑 새로 개강하는 EDM 8반 이렇게 맡게 될 것 같아요. 근데 EDM 8반 같은 경우는 화목토반이어서 7월 16일 날 이제 개강을 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자사반만 수업한다 해서 그냥 EDM 8반 같은 경우 수업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학에 특강도 하고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학년 상관없고 수준도 상관없이 진행하는 특강 수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을 잘 못 맞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DM 8반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번 7월부터 시작해서 2-2랑 3-1부터 시작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대수 기본까지는 보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이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고등 과정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셔에도 자세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하고 직보 한 주 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신 대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시험 대비 교재는 당연히 시중에 있는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책들을 선정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당연히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도 풀고 좀 어려운 응용 문제들도 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도 좀 많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대비 진행할 것 같고 하루에 문제 수로 굳이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70문제에서 한 100문제 사이 그 정도 문제들을 풀고서 이제 시험에 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었어도 저희가 실제 시험에서 아이들이 고득점을 낼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애들이 잘 해결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아이들이 빠르게 생각해서 풀 수 있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제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조금 많이 시키고 학교 시험이 그때그때 난이도가 다 다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어렵게 출제되고 또 어느 해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난이도가 높은 것도 시간을 재서 풀고 또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도 시간 안에 푸는 걸 조금 많이 연습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군중 같은 경우, 모군중이나 신목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지만 수행평가는 또 서술형으로 다 출제가 되잖아요. 서술형 대비평가를 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도 서술형 대비평가가 있다. 그럼 그거는 따로 이제 교과서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췌해서 준비를 따로 할 수 있게끔 시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신목중이 서술형 대비평가가 있다고 해서 수업 시간 외에 일찍 와서 아이들 따로 이제 서술형 대비평가에서 좋은 점수 획득할 수 있게끔 따로 연습시켰거든요. 그래서 선행도 중요하지만 현행에서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떠한 성적보다도 자기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뭔가를 챙기고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공부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도 같이 저희가 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외적으로 주말이나 아니면 수업 전이나 이렇게 따로 분총을 불러서 좋은 성취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개강하는 반이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1, 2교시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1교시 수업은 이제 제가 3-1 기본 응용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은 3-1 조금 공부하고, 뭐 이제 기출을 물론 시험 대비 때도 시키는데 평상시에 조금 많이 해놓으면 아이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함으로 인해서 수행평가 대비도 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등 기출을 한 타임 넣어놨고, 그다음에 2교시에는 상재 선생님께서 2-2 응용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3-1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으로 진행을 하고, 저 교재가 학생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래서 개별로 자체 교재를 조금 만들어서 좀 빠른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리고, 부족한 학생들은 그에 맞게 계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선정해서 따로 풀리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응용이다 보니까 교재는 쌤이랑 도쟁이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중등 기출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중에 교재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등 기출 문제들 발췌해서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중등 기출을 요 주변 학교들 월천중, 신복중, 양정중, 그다음에 뭐 그런 학교나 아니면 강남권 기출 문제들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풀려서 조금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업 방향이라든지 관리 방법은 뭐 전체적으로 뭐 DM반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목적성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자사반이든 DM반이든 똑같이 수업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 진도가 사실 느릴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학교 시험이 예전이랑 형태가 많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은 학교들도 있겠지만 지금 신목중이나 월천중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고등학교처럼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시중에 파는 문제들만 사실은 문제집들 문제만 외워서도 사실은 100점이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제작하셔서 한두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한두 문제에서 애들이 꼭 틀려요. 왜냐면 내가 익숙치 않은 문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처럼 바뀌고 있는 거고, 수능형 문제를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자체도 그냥 맹목적으로 유형별로 풀이를 외워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고, 그건 딱 중학교 공부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96점, 92점 그 정도. 근데 이런 공부 틀에서 좀 벗어나서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 맞춰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사고력도 향상이 되고, 저 수학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를 아마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부 방법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이끌고 있고, 사실 지금 2학년이면 사춘기가 한창인 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아빠 말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랑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해도 엄마 말은 안 듣고 선생님 말은 잘 듣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사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과정 서술 및 오답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등 과정은 제가 풀이 노트를 따로 쓰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은 풀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교재에 빈칸이 좀 많아서 그냥 교재에다 풀고, 대신에 오답노트는 조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시킬 예정이에요. 오답노트는 제가 프린트해서 따로 애들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틀린 문제들 다시 풀고, 아래에는 이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사실 고등과정은 풀이과정을 차례대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과정이 넘어가게 되면 교재 풀이는 이제 스탑하고 이제 노트에다가 저런 식으로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고 하는 형식으로 풀이 노트를 쓰게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고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100점이 거의 20점에서 4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서술형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중학교 때 푸는 뭐 이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시오거든요. 그 증명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은 풀이 과정을 저렇게 미리부터 쓰는 연습을 해야지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고등학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시험 자체도 이제 단순 암기로만 유형별로 풀이를 익숙해져서만 시험을 칠 수는 없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는 수학은 좀 제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말로 외우지 마라 해도 애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평가 형식을 바꿔버리면 애들이 그래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치는 이제 주간 테스트 형식을 조금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풀이한 문제랑 주간 테스트 문제가 있는데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마지막 한 줄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저거를 그냥 일직선으로 펼쳐서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워서 풀면. 근데 이제 주간 테스트 문제는 정확하게 P랑 Q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펼쳤을 때 왜 펼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애들이 이 주간 테스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이 복잡한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식을 증명을 하는 거를 보통 뭐 정석책이나 일반 교재에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애들이 안 해도 돼 넘겨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고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이거 맞히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틀려버리면은 애들이 그냥 당연히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중학교 때부터 좀 방법적으로 내가 공부 방법을 뭐 증명하라고 해도 귀찮다고 해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이 유도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주간 테스트에 이런 문제를 증명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수학 공부가 느리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을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가 이렇게 길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안 읽으려고 해요. 그냥 문제가 긴 것뿐인데 그냥 애초에 보고서 패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해석 능력을 조금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문장이 길면은 그걸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서 이걸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긴 와중에 이제 단어 뜻을 몰라서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시험에 어떠한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을 쓰라든지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만 보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봐서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제시를 보고 제시도 통과 못하면 사실은 그 단원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주말이나 따로 애들이랑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를 추가로 풀리고 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주간 테스트나 월간 테스트 성적표는 매번 어머니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성적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부를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학원에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이 뭐 안 가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그만인 거니까
아무리 오라고 뭐 해도 엄마가 가라고 해도 가고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면 그게 가능하지만 중학생 한창 사춘기일 때는 뭐 강제성을 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좋은 유대관계를 쌓음으로 인해서 좀 학원에 오는 게 즐겁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않다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도 매번 발송해드리고 있고 매 수업 이후에 어떠한 단원을 공부를 했고 땡땡이는 어떠한 단원에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한다라는 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수업 시간에 태도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카톡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기적으로 저희가 학원에 오시거나 전화로 개별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담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과는 이제 대부분 중학생은 카카오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공지사항, 보충 시간 이런 것들은 단체 톡방에서 공지를 하고 있고 톡이 없는 애들은 그냥 문자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도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데 개별 상담 시간을 정해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건 아니고 그냥 의외로 그냥 제가 아이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어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누구랑은 잘 만나고 있니 아니면 누구랑 헤어져서 어떠니 그런 얘기도 주고받고 엄마랑 싸웠으면 왜 싸웠는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 안 그래 보이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되게 세세하게 아이들의 일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상담을 하지 막 형식적으로 상담하는 거 오히려 애들이 거부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오히려 이렇게 상담하자 해서 딱 앉혔을 때 얘기를 오히려 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별로 할 말 없는데요. 그냥 고민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자발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왔을 때 간식도 사주고 여기까지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러면서 음료수도 사주고 이러면서 조금 재미를 느끼게 해서 자발적인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랑 좀 오래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카톡을 보시면 다 제가 오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언제까지 갈 건데 가도 되나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다 자기네들이 보낸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얘네도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애들은 당연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강제적으로 와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본인들이 와서 선생님이 좋아서 오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좋아서 오든 그래서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강사의 느낌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따로 연락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그만뒀어요. 내신은 혼자 준비하겠다고 다른 학원을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프린트를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문제집 있나요?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뽑아주고 학원 꼭 여기서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 그냥 학생과 선생님으로서의 관계로 또는 친한 누나나 언니로서의 관계로 좀 오래가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해서 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